조선 역사에는 단 한 번 16살 어린 왕이 왕좌에서 쫓겨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단종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주변에는 왕권을 노리는 강력한 세력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삼촌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며 단종의 정권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어린 왕을 지키려 했던 충신들은 제거되거나 숙청되었고 결국 단종은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위에서 쫓겨난 단종은 영월로 유배되었고 이후 그의 복위를 시도하는 움직임까지 이어집니다. 과연 단종은 왜 왕좌를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수양대군은 왜 조카의 왕위를 빼앗아야 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비극적인 권력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비극의 씨앗이 어떻게 뿌려지고 또 어떻게 자라났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따라가다 보면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깊이 몰입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선 초기를 뒤흔들었던 가장 잔혹한 권력투쟁, 그 시작점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모든 비극의 서막은 조선의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죽음에서부터 조용히 시작됩니다. 온 백성의 슬픔 속에 세종대왕이 승하하시고 그 뒤를 이어 문종이 왕위에 오르셨죠. 문종은 아버지 세종의 학문적 깊이와 정치적 통찰력을 그대로 물려받아 훌륭한 군주의 자질을 갖추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건강은 허약하기 그지없었고 재위기간은 2년 3개월이라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뿐이었죠.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세가 깊어진 문종은 어린 아들 단종의 앞날을 걱정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약한 몸을 이끌고 어린 아들의 손을 굳게 잡으며 노련한 대신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모습이 떠오르실 겁니다. 부디 내 아들을 잘 보필하여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달라는 애절한 유언과 함께 문종은 끝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때 단종의 나이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왕실의 어른이신 세종대왕께서 돌아가시고 뛰어난 능력을 가졌으나 병약했던 문종마저 세상을 떠나자 조선의 왕실은 마치 거대한 폭풍을 앞둔 작은 배처럼 위태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단종이 용상에 앉아 신하들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그 모습은 당시 조정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죠. 나라의 기틀이 흔들릴까 염려한 원로 대신들은 어린 왕을 보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특히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선은 문종의 유지를 받들어 단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려 노력했죠. 이들은 어린 왕의 손발이 되어 국정을 이끌었고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고뇌했습니다. 조정은 이들의 노력으로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정 속에는 마치 잔잔한 물결 아래 숨겨진 거대한 암초처럼 또 다른 야심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으니 바로 단종의 숙부이자 문종의 동생인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왕실 종친 중에서도 유독 강인하고 호방한 기질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무예 실력과 탁월한 리더십을 겸비하고 있었죠. 세종대왕 시절부터 여러 요직을 거치며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왔던 그는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조정의 실세로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카를 보필하는 충실한 숙부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굳건한 눈빛 속에는 단순한 충심을 넘어선 감히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야심의 싹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어린 왕의 시대, 이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수양대군의 발톱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그 야망의 그림자를 따라 깊은 미궁 속으로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수양대군은 단순한 숙부의 역할을 넘어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왕좌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강인한 기질과 뛰어난 통찰력으로 조정의 불안정한 틈새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죠.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그는 천천히 그러나 집요하게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점차 같은 야망을 품은 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으니 이들은 단순히 힘을 쫓는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을 마냥 모르고 있을 김종서 대감과 황보인 대감이 아니었죠. 그들은 어린 단종을 보위하는 두 기둥으로서
수양대군의 심상치 않은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팽팽한 신경전이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주칠 때마다 수양대군의 굳건한 눈빛과 김종서 대감의 날카로운 시선은 보이지 않는 칼날을 주고받는 듯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모든 것이 겉으로는 잠잠해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격렬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위태로운 균형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불안한 평화의 가면 아래 숨겨진 야망의 발톱은 언제쯤 그 날카로운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될까요? 역사는 이제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비극의 문턱을 향해 한 걸음씩 묵직하게 다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소용돌이의 시작점에 서 있는 셈이죠. 그렇습니다. 역사는 결국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처럼 걷잡을 수 없는 경랑 속으로 조선을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어둠이 깊게 깔린 그 밤 조선의 수도 한양은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그 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이미 휘몰아치기 시작했죠. 바로 수양대군의 오랜 야망이 마침내 그 섯을 퍼런 칼날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수양대군은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듯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의 신복들은 밤의 장막을 틈타 가장 먼저 단종을 지키던 두 기둥, 즉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의 집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처럼 예고 없이 들이닥쳐 평화롭던 밤을 순식간에 피로 물들였죠. 김종서 대신은 침착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어린 왕 단종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던 분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기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습니다. 한명회와 홍달송 같은 수양대군의 신복들이 이끄는 무사들은 그의 집을 에워쌌고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가 뿌리째 뽑히듯 조정의 큰 어른이 그렇게 허망하게 쓰러지고 말았던 거죠. 황보인 대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김종서와 함께 단종의 곁을 굳건히 지키며 수양대군의 권력 장악을 견제하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 역시 갑작스러운 습격에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 밤의 피바람은 단지 두 대신의 목숨만을 앗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어린 단종의 손발을 묶고 그를 둘러싼 안전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섬뜩한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하던 이는 다름 아닌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마치 차가운 얼음처럼 냉정한 결단을 내리며 자신의 군사들을 독려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품어왔던 권력에 대한 갈증과 이제 드디어 그 야망을 실현하려는 단호함이 교차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지휘 아래 무사들은 파죽지세로 궁궐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궁궐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혼란스러운 소리, 그리고 핏빛으로 물들어가는 한양의 밤 풍경은 어린 단종에게는 그야말로 악몽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는 어쩌면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참혹한 현실을 믿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대한 폭풍은 이미 궁궐의 문턱을 넘어 그의 코앞까지 들이닥치고 있었죠. 단종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이 거대한 비극 앞에서 무력하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지켜주던 든든한 버팀목들이 하나둘씩 쓰러져갔고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어린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마치 갇힌 새처럼 그는 자신의 왕좌가 흔들리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지는 처참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왕좌에서 끌어내려진다는 것은 단순히 자리를 잃는 것을 넘어 한 존재의 모든 권위와 존엄이 송두리째 짓밟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짊어졌던 단종은 이제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진 채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것이죠. 조선의 역사는 이 밤을 기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그리고 더없이 비극적인 페이지를 넘기게 된 것입니다. 이 잔혹한 밤의 이야기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비극의 순간을 통해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냉혹한 얼굴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극의 주인공 단종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왕위에서 폐위된 후 그는 궁궐을 떠나 강원도 영월이라는 머나먼 유배지로 쓸쓸히 향해야 했습니다. 화려했던 용포 대신 초라한 평복을 입고 수많은 신하들의 호위 대신 몇몇 감시자의 시선 속에서 어린 왕은 낯선 땅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단종은 혹독한 유배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적막만이 그를 감싸는 곳,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왕에게는 가혹하기 그지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곳 영월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어린 단종은 결국 차가운 유배지에서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고 말았죠. 한 송이 꽃봉오리가 채 피어나기도 전에 꺾여버린 듯 그의 짧은 생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왕위를 찬탈한 수양대군은 곧바로 조선의 7번째 임금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뛰어난 통치력을 바탕으로 어지러웠던 국정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지만 그의 왕위 찬탈 과정에 대한 논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로 얼룩진 계유정난은 세조의 치세 내내 지울 수 없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그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었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혈육과 충신을 제거한 행위는 두고두고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단종을 향한 충정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이 6명의 충신들은 어린 단종을 복위시키기 위해 목숨을 건 거사를 계획합니다. 이른바 사육신이라 불리는 이들은 세조의 왕위 찬탈을 부정하고 단종을 다시 왕좌에 앉히고자 했죠. 그러나 그들의 절박한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사육신들은 잔혹한 고문 끝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은 권력의 냉혹함 속에서도 변치 않는 충절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단종 복위 운동은 끝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왕을 되찾으려 했던 이들의 이름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충절의 상징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계유정난과 단종의 비극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후대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권력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정의와 도덕은 권력 앞에서 어디까지 지켜질 수 있는가? 우리는 단종과 세조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가 단지 승자의 기록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패배한 이들의 슬픔, 그리고 그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내려 했던 인간의 가치들 역시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왕위를 빼앗긴 16의 소년 왕 단종은 이후 조선의 먼 산골 영월로 유배됩니다. 왕이었던 소년은 그 낯선 곳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결국 그의 삶은 한 잔의 사약으로 끝나야 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영월 유배지에서의 단종의 삶과 그가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 순간의 진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